한 작가가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졌습니다. 개인의 성적 만족도가 사회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파격적인 주장이 어떤 논리를 따라 전개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폭력성, 대체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자 박문기는 이 질문에 대해 정말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저자의 핵심 주장이죠. 사회적 폭력의 원인이 바로 개인의 성생활 문제와 연결된다는 건데요.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리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 논점, 폭력성의 근원입니다. 저자는 특히 젊은 남성들이 해소하지 못한 성적 에너지가 공격성으로 바뀐다고 봐요. 그 대표적인 예로 군대를 꼽습니다. 강압적인 환경에서 성적 욕구가 억눌리면 그 에너지가 결국 적을 향한 폭력성으로 표출된다는 분석이죠. 이런 생각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그가 캄보디아에서 5년간 사업을 하면서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겪게 되는데 이게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 문화적 차이의 핵심으로 저자는 모계 사회와 북의 사회를 비교합니다. 이 두 가지 사회 구조가 성에 대한 태도,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분석하기 시작하죠. 저자가 캄보디아 친구한테 모계 사회에 대해 물었을 때 들었던 대답이라고 해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유전자 검사 같은 게 없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혈연의 확실성 면에서 모계를 따르는 게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 딱 와닿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두 사회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캄보디아 같은 모계 사회는 성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지수도 높다는 거죠. 반면에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여성의 성을 엄격하게 통제해야만 했던 북의 사회는요, 끊임없는 감시와 갈등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적인 자유가 사회적 긴장을 푸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저자의 주장은 문화 비교를 넘어서 동서양 철학까지 넘나듭니다. 행복과 성생활이 철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동양의 도가 사상입니다. 저자는 도교가 그리는 이상적인 사회, 일종의 천국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특히 저 세 번째, 어머니는 알지만 아버지는 모른다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이걸 특정 남성이 여성을 소유하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성관계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더 가깝다는 증거로 해석하는 거죠. 이번에는 서양 철학으로 넘어옵니다. 우리한테도 익숙한 개념이죠? 진선미. 진리는 이성으로, 선함은 행동으로, 아름다움은 감성으로 추구하는 것. 서양 철학에서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동양의 자연스러움과 서양의 조화, 이 두 철학이 어떻게 만날까요? 저자는 이성과 실천, 아름다움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일상에서 단 한 번에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섹스입니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이 이 진선미의 조화를 가장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렇게 문화와 철학을 넘나들며 탄탄하게 근거를 쌓아올린 저자는요, 드디어 자신의 핵심 주장이자 가장 급진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바로 성매매 합법화입니다. 이게 사회적 폭력성을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보는 거죠. 자연스러운 욕구를 범죄로 취급하며 억지로 막기보다는 차라리 양지로 끌어내서 관리하는 게 더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한 합법화를 넘어서 국가가 아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성복지라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이 성복지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게 바로 성복지 쿠폰입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서 잠재적인 사회 불만을 뿌리부터 해소하자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인 셈이죠.
아니,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을 하는 근거는 대체 뭘까요? 저자는 마지막으로 사회 전체의 비용과 편익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합니다. 저자의 논리는 일종의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적인 불만 때문에 생기는 폭력, 정신질환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성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그는 성복지가 훨씬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심지어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성과 스포츠를 이용했던 사례를 들면서 이걸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책의 마지막을 이런 고백으로 끝맺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 보다. 그래서 길을 잃었다.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 스스로도 아는 듯한 이 문장. 이 파격적인 제안을 들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